자, 예, 시작할게요. 자, 마지막 강의. 예, 오늘 마지막 강의 종강하겠습니다. 기필코. 어? 아, 그래요? 왜 또 한 번 더 해? 보강? 예, 싫습니다, 나. 나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 아, 힘들어. 예. 자, 이제 마지막 피치를 이제 올리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식이 막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 같아요, 아무래도. 자,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반응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반응이 있다기보다도, 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반응이 있거든. 현재 지금 시스템에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현재 어떤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 꼭 일 필요는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A, B, C, D의 그 상태에 따라서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 그게 0이면은 평형을 이룬다는 거고, 양이면은 플러스 값이면은 실은 이제 프로덕트로 가는 게 불안정하는 거니까 반응은 역으로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이제 깁스 에너지 떨어지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시스템이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깁스 에너지 결국 델타 G. 현재 상황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뺀 거의 차이. 자, 그 깁스 에너지 체인지인데 그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델타 G셔 스탠다드 반응 에너지. 그 뭐냐면은 여기는 A, B, C, D가 하고는 이제 그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앞에 있는 개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것들의 표준 상태,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의 표준 상태. 그러니까 기체 같으면은 일기압이 될 거고 고체 같으면 그러니까 순수하면서도 일기압에 놓여 있는 그런 했을 때 그것들의 이제 깁스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섞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따로따로 있을 때 순수한 상태 1ATM에서 그때의 그 반응 에너지가 델타 G제로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체인지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현재는 그거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이 액티비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게 액티비티 코이션트 Q는 이제 각각의 액티비티를 내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반응물이 분자에 오고 그다음번에 프로덕트가 분자에 오고 그다음 리액턴트가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A나 스몰 A, B, C, D는 지수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기체 같으면은 압력, 분압, 그 믹스드 스테이트의 분압이 될 거고, 고체 같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순수 상태랑 같은 이 값이 되는, 이제, 이제 그런 우리가 걸로 되는, 이제 그게 되겠어요. 그거가 RT 플러스 RT 곱하기 로그의 Q다라는 거예요. 요게 현재 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ABCD의 어떤 분압과 어떤 압력과 뭐 이런 상태에서의 깁스앤 체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이 되는 거. 얘가 0이 되는 그 Q 값이 뭐냐면, 0이 되는 그 Q의 값이, 그 값이 바로 이퀄리브리엄 상수 K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Q가 우리 이퀄리브리엄 상수 K가 되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좌우가 0이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거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이게 RT의 로그의 K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내가 만약에 Q가 K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러면은 이게 얘는 지금 깁스 에너지가 포지티브니까 거꾸로 가야지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에피션트가 쭉 줄어서 K 값으로 가는 거고 역으로 이제 내가 만약에 델타 Q가 값이 작다라고 하면은 순 방향으로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노테이션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델타 G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만 넣고서 자, 저거는 이제 어떤 순간에건 적용이 되는 거고 요게 지금 평형이냐 아니 그 평형을 이루려면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R이 Q가 바로 K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퀄리브리엄 상수 K.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여러분 관계 머리에 두고 뭐 하면은 뭐 뒤에 실은 전기화학 쪽도 이제 그 관계식들이 쭉 나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링엄 다이어그램을 보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익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차드슨 스케일 이용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서
어떤 환원점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는 거, O2 분합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은 실은 이제 그 우리가 가스 믹스처, 그러니까 O2는 우리가 산소의 분압만을 이용을 해 순수 산소만을 이용해서 환원을 하려고 하면은 무지무지 이게 압력이 낮아야 돼요. 그렇게 낮은 압력은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또 철강에서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뭐냐면은 이제 탄소, CO나 CO2 가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믹스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산소 분압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순수 이제 O2보다도 자, 그래서 이제 CO나 CO2, O2 이 믹스처 혹은 이제 수소가스를 넣어가지고 H2, H2와 O2 믹스처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선 이제 우리가 CO하고 CO2, CO2 요 믹스처를 갖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평형 상태에서 요 이제 CO가 산화하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산화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다 가스 반응입니다. 이게.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G가, 그러니까 표준 상태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마이너스 요렇게 되고요. 굉장히 이제 하일리 이제 엑소소로믹한 거죠. 이게. 그것만큼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좋습니다. 굉장히 산소가 굉장히 잘 땡겨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헤모글로빈 철에다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하는 건데 산소를 기본적으로 흡수를 못 하게 됩니다. 이게 철에 CO가 붙으면 O2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리플레이스 못 하기 때문에 그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가 이제 우리가 평형이 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믹스처가 지금 평형이 되는 그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RT의 로그의 K,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그 반응, 그 평형상수는 이제 각각의 이제 우리가 그 분압들로 다 가스니까, 다 가스들의 분압들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내가 CO하고 CO2의 B와 그 다음번에 O2의 B를 이렇게 내가 로그에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 평형 상태에서 실은 조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제 O2하고 로그 이제 이 PO2하고 그다음에 이제 PCO, CO2 요 조건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우리가 요 조건이 만족이 될 때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CO하고 CO2의 평형이.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상황은 이런 거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그 반응 그 리액터 안에 금속과 금속 산화물이 지금 평형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믹스처로서 이제 CO2, O2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은 이제 여기 있는 산소를 가지고서 이제 M과 MO가 서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리액션, 그러니까 이 가스 페이스들 간의 그 리액션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고려하는 거는 M과 MO하고 O2, 요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현재 지금 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MO2, O2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거는 요거는 내가 이제 기체들 사이에 있어서의 그 이제 평형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O2 그중에서 O2하고 MO 사이에 그 이제 우리가 그 반응이 되겠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산소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반응식은 우리가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가 이제 엘링원 다이어그램에서 A 플러스 BT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왔었고요. 그거가 RT 로그 PO2가 될 때 평형이 됐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했던 거, 우리가 요거죠. 그러니까 엘리먼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요 두 개가 같을 때 그 압력에서 이제 산화와 환원이 이제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 압력보다 낮으면은 환원이 일어나고 높으면은 이제 그 산화가 일어나는 그 이제 우리가 평형 압력이 되겠어요. 자, 그거가 되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지금 CO하고 CO2 사이에 그 비로소 요 위의 관계식에 의하면은 O2하고 CO가 사이에 이제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리플레이스를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G0가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바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리차드슨 스케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거기 앞에서 산소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O2의 압력만 가지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CO하고 CO2 사이의 B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앞에하고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평형 엘링엄 라인, 이제 그 금속의 그 산화, 이제 옥시데이션에 대한 그 이제 엘링엄 라인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파란색 선은 잠깐만 무시를 합시다. 일단은.
아, 헷갈리니까 약간 지우고, 얘는 공유가 또, 오케이. 자, 그럼 그 선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검은색 선이 되겠고요.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그거하고 앞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직선하고 요거하고 요거가 교차하는 그 온도, 그걸 찾아야 되는 그 온도가 이제 산화와 환원을 갖다가 이제 가르는 그 온도가 되는 거니까 그걸 그어야 되는데 교차하는 직선이 요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하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가지고 할 때는 이게 그냥 기울기가 R 로그 PO2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원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을 그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요게 지금 요거가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박사님 요거가 이제 Y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Y 절편은 여기는 요거 이게 지금 킬로주울이니까 요 정도 위치가 이제 여기 Y 절편이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의 값에 따라서 이제 PCO의 CO2의 이제 어떤 그 비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쭉 변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이제 압력이 떨어져야지 기울기가 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쭉 직선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자,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두 개가 같은 거, CO하고 CO2의 그 압력이 같은 거, 1이 되면은 요게 이제 같으면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실은 마이너스 563에 176이 요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제 CO하고 CO2의 그 표준, 그 반응 에너지. 표준 이제 반응 깁스 에너지. 그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PCO하고 CO2, 요 라인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는 이 선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CO의 산화에 대한 엘링엄 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라인 C하고 S하고 이은 거가 그죠? 되는 거고 이제 그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압력일 때 압력이 다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앞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어떤 점 교차를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는 지금 CR 그러니까 PC하고 CO2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었을 때 지금 C하고 R 직선이 그어지고요. 그랬을 때 요 점에서 교차를 해가지고 지금 TR이라고 하는 그런 온도가 나왔죠. 교차 온도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더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은요. 더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은 실은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CO가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지금 이게 실은 이게 우리가 두 개의 반응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과 그다음 CO가 산화하는 반응하고 그죠? CO가 산화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두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뭐를 이제 해봤었냐면은 요런 걸 봤었죠. B가 산화하는 직선 엘링엄 라인하고 A가 산화하는 엘링엄 라인하고 교차했을 때는 밑에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왼쪽 구간에서는 저기 뭐냐 그러니까 A가 산화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죠. B가 산화하는 게 더 안정하고 요 위쪽에서는 A가 산화를 하는 게 더 안정하니까 다시 말해 A하고 B를 같이 놓게 되면은 왼쪽에서는 A가 환원이 되고 여기서는 B가 환원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이제 교차한다고 했을 때 그 아래쪽에서는 금속이 산화하는 게 안정하는 거고 그 위쪽에서는 카본 CO가 산화하는 게 더 안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쪽에서는 리덕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CO가 산화하면서 금속에 있던 그 이제 MO, 그러니까 산화물에 있던 그 산소를 떼가지고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온도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리덕션이 됩니다. 오케이? 반대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압력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CO 가스의 분압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CO가 더 많다는 얘기는 더 얘를 많이 이제 환원을 시킬 수가 있겠죠. CO가 O2를 끌어당기니까. 그죠? 그래서 아래쪽이 리덕션이 되는 거고 위쪽이 옥시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요 교차하는 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근데 이게 산소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산소는 이게 보면은 여기에서 산소의 경우 이렇게 보면 이 산소가 지금 보면 이게 일기압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이게 본인보다 더 그냥 모든 직선은 다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자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본인의 기울기가 더 이제 낮은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는데 CO 같으면은 이게 지금의 경우에는 지금 요 MO의 그 기울기가 내 그 CO의 그 엘링엄 라인보다도 더 기울기가 가파르죠. 그죠? 가파르지만은 그거는 실은 이제 이게 Y절편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게 위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다른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여기다가 다시 갖다 놔 보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가 있다고 칩시다. 파란색 엘링엄 라인. 어. 여기 있다고 치고요. 다시 공유를 하고. 자, 이게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자, 이런 경우가 되면은, 자, 지금 여기에서 저기 뭐냐. 이게, 우선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요. 엘링엄 라인, 이 CO에 대한 이 반응은 보면은, CO는 보면은 마찬가지로 O2가 이게 상쇄가 돼요. 그죠? 마치 메탈하고 우리가 옥시전하고 해서 에머가 되면은 옥시전이 O2만 이제 사라지듯이. 그리고 여기 다 기체긴 하지만은 CO나 CO2는 같은 이몰이에요. 그러니까 O2가 컨슘이 되면서 실은 이 CO의 옥시데이션 엘링엄 라인은 다른,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원래 교과서의 그림으로 가보면은 요게 지금, CO 곡선이거든요. 요게 CO 곡선인데, 이게 CO 곡선인데 이게 보면은 다른 금속들과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엔트로피 체인지가 O2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엔트로피가 네거티브가 되고 그래서 이제 기울기는 파지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같은데 그래서 기울기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이게 그 어떤 조건에서 이제 비슷한데 요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걸 그렇게 아니라 오케이 이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Y 절편이 얘기하는 거는 실은 이제 엔탈피잖아요. 엔탈피 체인지가 CO보다는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CO의 그 반응 엔탈피보다도 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더 큰 경우고 위에 시작하면 조금 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 메탈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메탈 쪽에 트랜지션 메탈은 이쪽에.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쪽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요게 양상이 이제 바뀌게 돼요. 뭐냐면은 아까는 이게 뭐 교체한 점이 가서 요런 점이라고 치면은요. 이거 조금 아래로 내릴 걸 그랬네. 좀 더 내리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이거를 교차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아, 오케이. 자, 이게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은 아까는 여기서 아래쪽이 옥시데이션 금속의 산화였고 위쪽이 금속의 환원이었잖아요. 이제 그게 바뀌게 돼요.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교차할 때 아래쪽이 CO의 산화가 되는 거고 이 넘어서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이제 쏘리. 반대가 아래쪽이 이제 CO의 잠깐만. 헷갈린다. 되지? 그치. 아래쪽이 CO의 옥시데이션이고 위쪽이 이제 금속의 옥시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온도 아래에서 환원이 일어나고요. 그 온도 위쪽에서는 산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에 대한 의존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기울기가 이게 다르게 되면은 그죠? 위하고 아래, 그러니까 옥시데이션, 이 CO에 대한 이 경향은 똑같아요.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왜 온도가 낮아지는데 산화가 일어나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CO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그쪽 CO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걔가 다시 얘를 갖다 환원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CO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그런 것들이 양상들이 약간 또 복잡해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 오케이? 자, 그래요. 자,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그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요 그래프로만 가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보면 이 C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C가 의미하는 게 그 위치가 되겠고요. 이게 여러분들 잘 보이실라나? 이렇게. 이게 C 시작하는 게 이제 그 이렇게 제로 켈빈에서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뭐 50 몇만 뭐 몇천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는 스케일 중에서 그맨 안쪽에 붙어 있는 게 옥시전의 분압이 되고요. 그 위쪽에 있는 거가 CO 하고 CO2의 그 비율이에요. 이게 지수적으로 로그 스케일로. 자, 그래서 이제 그거랑 맞닿으면은 내가 맞닿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다른 거 아래쪽을 볼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지? 뭐 이런 거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타이타늄 옥사이드다. 타이타늄 옥사이드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온도 내가 뭐 800도에서 그걸 갖다가 환원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PCO하고 CO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맞춰가지고 그 압력을 갖다가 필요한 CO와 CO2의 압력을 갖다가 내가 뽑아내는 거고요. 반대로 혹은 내가 이제 압력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교차하는 점의 온도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게 지금 기울기가 어, 그 더 작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요. 니클옥사이드 또 하나 버그 찾았어요. Ni2O가 아니라 여기에서 NiO입니다. 니클옥사이드예요. 여기 니클옥사이드 라인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요거하고 이제 보면은 요걸 보면은 이게 기울기가 더 얘가 더 낮죠. 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서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쪽에서 환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에서 왼쪽에서 그죠? 그런 식으로 경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CO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알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식으로 우리가 방금은 이제 이 CO하고 CO2에 이제 반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H2 이제 수소가 산화가 되면 물이 되는 거거든요. H2하고 O2가 반응해서 H2가 되는 거니까 만약 수소를 내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H2하고 H2O의 어떤 그런 비율에 따라서 그 분압의 비율에 따라서 이게 똑같이 이제 그런 스케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이게 수소에다가 찍고서 그 다음에 쭉 맨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스케일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똑같이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지 이제 수소는 굉장히 비싸죠. 이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되지는 않는데 단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탄소를 쓰게 되면 이게 CO2 어떤 그 뭐죠? 그 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규제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철강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CO2 가스를 갖다가 이제 배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비싸지만 수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철을 만들어 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현재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갖다가 여러분들 어쩌면 앞으로는 이제 이 수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환원을 하는 이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CO고 CO2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 되겠다 싶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환원을 잘 시키려고 하면은,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은
실은 이제 CO에 내가 많이 불어 넣어줘가지고 이제 PCO하고 CO2에 내가 비를 갖다가 이제 키우는 건데 그래도 환원도 잘 되겠죠? 근데 이걸 계속 올리다 보면은 얘가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세컨더리 페이즈가 생기게 돼요. 그라파이트가 생깁니다. 카본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걔네들이 그라파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안정한 고체를 만들어주고 석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은 근데 이게 뭐랄까 우리 역으로 실은 활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따도 좀 보여주겠지만은 우리가 CEO나 이게 이제 철강에서 이제 그 재련을 할 때 그 CO 가스를 직접 활용하는 게 굉장히 CO 가스는 굉장히 운반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그 금속 같은 데 굉장히 반응을 잘하고 뭐 금속을 부식도 잘 시키고 하여튼 굉장히 그 사람 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안 좋은 가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역으로 그냥 그라파이트, 우리가 저렴한 그 코올, 뭐 석탄이나 코크,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그라파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놓고 그냥 태우는 거예요. 그라파이트를 태우면은 그게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이제 CO나 CO 가스를 CO2 가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그 믹스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환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일산화탄소를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카본 상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단지 M하고 MO뿐만 아니라 CO, CO2 카본이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한 조건을 우리가 걸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파이트가 이제 석출이 되는 그 반응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반응하다 써볼 수가 있냐면은 이 그래파이트하고 CO2 가스가 이제 반응을 하면은 두 개의 CO가 일어난다. 발생이 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다 O2를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게 우리의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관계되는 그런 어떤 쓸 수 있는 건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CO2 가스를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라파이트와 CO2가 반응해서 두 개의 이몰의 CO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부두어 반응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반응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반응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이게 플러스죠. 이게 값이 이게 CO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다시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은 이 그래파이트가 석출이 돼, 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CO나 CO2에 이 압력이 어떤 제한 조건을 거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도화 반응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리액션 코이션트 요거의 현재 상황에서의 깁스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액티비티 코이션트를 갖다 계산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더니 액티비티 코이션트 아이고, 한참 앞이네. 여기다.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서 그게 이제 평형상수하고 이제 크냐 작냐를 가지고 얘가 반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케이? 더 멀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에서 나는 이제 CO하고 CO2의 비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을 보고 싶어서 이걸 내가 X로 넣습니다. 두 개 사이 B, X를 넣으면은 현재 전체적으로는 전체 가스는 지금 1 atm, 1기압에 지금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O2도 물론 있긴 하지만 O2는 워낙에 작으니까 다 계속 무시합니다. 이게 무시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CO하고 CO2의 분압의 합이 1 atm이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놓고요. 그러면은 B가 X고 합이 1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CO2는 1 플러스 X고요. 나번에 CO 의 압력은 1 플러스 X분의 X.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압력으로.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액티비티 코이션트는 여기다가 이제 CO의 제곱에다가 이걸 나누면은 1 플러스 X분의 X 제곱. 그죠? 요게 될 거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X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모노토니컬리 증가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어떤 우리가 이제 온도가 주어지면은요, 요 반응이 평형을 이루는 내가 그 평형 그 값이 있겠죠. K가 있겠죠. 그죠? 이게 그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거가 이퀄 다시 말하면은
요거가 마이너스 RT의 로그의 K가 되는 그 K 값이 있겠죠. 그죠? 그 K 값을 갖다가 이제 그 K 값이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이거가 그 K랑 같아지는 거가 이퀄리브리엄 X 값이 되겠죠. 그죠? K는 여기서 주어지는 거고요. 주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가 되는 그걸 만족을 이건 지금 모노토니컬리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에서부터 쭉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값이 K가 되더라도 항상 그거를 만족하는 이퀄리브리엄 X가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온도마다. 그렇죠? 어. 자, 그러면은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내가 CO하고 CO2가 요 값이 이제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X가 CO하고 CO2의 그 B가 이퀄리브리엄 값보다도 작으면은 이게 지금 Q 값이 그러면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가 K보다 더 작다는 얘기니까 이게 작으니까 이게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으니까 이게 앞 정방향으로 일어나겠죠. 이게 항상 이게 Q가 K로 맞춰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Q가 K보다 작으니까 K가 커지면, 그러니까 K로 다가가면서 Q가 커진다는 얘기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정방향으로. 그래서 전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다시 한번 써보면은 지금 이제 X라고 하는 거가 CO 하고 CO2의 지금 분압의 B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값보다도 작으면은 이게 그래파이트가 이제 타가지고 CO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파이트가 이제 쭉 이제 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타기 전에 이제 K에 도달하면 거기서 반응이 끝나는 거고, 아니면은 그래파이트 다 타버리면 그냥 없어질 때까지 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면에 그거보다 크다. 그거보다 더 값이 이게 더 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역반응은 뭐냐면은 CO 가스가 CO2와 그라파이트로 석출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체에서 갖다 놨는데 기체에서 이제 고체가 이제 여기서 석출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라파이트 석출이 되고 그래서 Q가 K 같을 때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건 X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거가 X가 가질 수 있는 맥시멈 값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크면은 거꾸로 내가 CO를 갖다가 이제 CO를 CO2하고 카본 섭쳐서 계속 줄이는 거야, 양을. 줄이는 거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갖다가 X를 갖다가 무조건 늘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그래파이트 석출 때문에 어떤 맥시멈 어퍼 리밋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바로 이제 이퀄리브리엄 값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걸 내 실제 숙제를 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걸 갖다 넣고서 이제 방정식을 갖다 풀어보면은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절대 온도 K에 대해서 요거가 가질 수 있는 이거가 이제 그래파이트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 최대의 PCO 오버 CO2라는 거야. 이거 이상으로는 올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B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파이트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카본 CO하고 CO2 믹스처에서는 그게 존재하는데 H2하고 H2O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가 어떤 고체상으로 내가 그 석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수소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내가 굉장히 활용력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어퍼 리밋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를 고려하면은 이제 이제 거의 끝물이야. 이게 여러분 몇 장 안 남았어? 이게 이제 어떤 거가 되냐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환원시킬 수 있는 온도, 내가 CO를 이용을 했을 때 환원시킬 수 있는 내가 맥시멈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온도는 에너지고 에너지는 돈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금속을 뽑아내는 거가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 낮출 수 있는 온도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그림이 조금 이제 여러분 좀 뒤집어져 있는데 우선은 이게 뭐냐면은 자, X축은 이제 온도고요. 섭씨 온도가 되겠고요. Y축이 이제 CO하고 CO2의 그 분압의 비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갖다가 뒤집은 거예요, 지금.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쭉 올라갔는데 온도에 따라 올라갔는데
이 뒤쪽 그래프는 온도에 따라서 떨어져요. 이렇게 점선으로. 오케이? 뒤집어 놨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이에요. 로그 스케일이니까 지금 10-3승, 2승, 1승, 0, 1, 2, 3.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라인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쭉 맨 밑에다가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게 대시 다티드 라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그라파이트하고 CO하고 CO2의 이퀄리브리엄 라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보다 더 아래쪽에서 아래쪽이라는 얘기는 CO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CO를 내가 더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때 내가 석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서는 이쪽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언스테이블 하는 거고요. 언스테이블 하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 상태로 되지 않고 그냥 석출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아래쪽은. 위쪽은 가능해요. 그죠? 그 위쪽은 내가 이제 CO하고 CO2하고 O2가 가스 믹스처가 돼요. 이제 위쪽 올라가서 그래파이트 다 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쪽에서 이 위쪽에 내가 빗금 쳐져 있는 요 영역은 CO와 CO2와 O2 가스가 일기압에서 그러니까 전체 압력 일기압 하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요 O2의 이제 라인, 아이소 라인은 뭐냐면은 이제 그 O2에 CO 하고 O2가 반응하면 CO2가 되는 CO의 이제 산화 과정을 내가 여기에서 이제 적당한 PO2 값을 주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요게 어떤 하나의 변수가 돼 가지고요. 변수가 돼 가지고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게 요 실선이에요. 이게 실선 쭉 이렇게 그 압력의 그 산소 분압에 따라서 그걸 쭉 따라 그린 겁니다. 여기서 뭐 여러분들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긴 해요. 여기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위쪽은 존재할 수 있고 밑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철의 산화를 갖다가 좀 봐봐요. 철의 산화. 그죠? 환원이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산소를 넣고서 철하고 산소 반응해서 FeO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CO하고 CO2 가스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바꿔 쓸 수 있어요. 동일해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시 내가 관점을 내가 지금 CO하고 CO2로 지금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이게 어퍼 바운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반응을 좀 보고 싶은 거니까 반응식을 어떻게 쓰냐면은 FEO하고 FEO가 뭐라고 그랬지? 우스타이트. 잠깐만. 1대1, 1대1이 1대1이 우스타이트였죠? 하여튼 돌 이름 있잖아, 그거. 네, 헷갈려. FEO가 우스타이트고 FE3O4가 매그네타이트, FE3O4, FE23가 TO3가 헤마타이트. 오케이? 여러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좋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CO 가스를 집어넣어서 CO가 산소를 갖다가 이제 테이크하고 철이 이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깁스 에너지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표준 깁스 에너지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가 이제 요거가 마이너스 RT의 로그의 K고요. 이 K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리액턴트가 CO고 프로덕트가 CO2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놓고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돼요. PCO, CO2. 이거는 지금 철하고 FeO하고가 이퀄리브리엄을 이루고 있는 거에 그 라인에서의 CO와 CO2에 비해요. 그죠? 요게 돼요. 자, 그 선이 뭐냐면 요 선이에요. 이 선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이게 위쪽에 있으면 혹은 아래쪽에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아래쪽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CO가 늘어나는 거죠, 그죠?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CO가 늘어나면은 값작아지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환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이게 지금 이퀄리브리엄 라인이고요. 이게 철과 FeO의 이퀄리브리엄 라인이고 아래쪽은 Fe 플러스 CO2가 다 안정하고 위쪽에서는 산화철이 다 안정하고 FeO가 안정하고 이게 그 라인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환원을 시키고 싶은 결국 요 아래쪽에 이제 있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온도를 낮춘다라는 거는 이 CO하고 CO2에 내가 압력을 조절해가지고 계속 쭉 떨어뜨리는 거야, 이걸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데, 쭉 떨어뜨리는데
그거가 떨어질 수 있는 온도가 여기로 막히는 거예요. 그 아래로는 얘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철을 CO를 가지고 환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680도? 이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그 이상에서 해야 한다. 아래로는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C하고 D는 뭐냐면 코발트 옥사이드예요. 얘는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코발트 옥사이드가 지금 이제 산화하는 그건데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얘는 지금 보면은 이게 지나가가지고 그 바운더리가 이제 걸쳐지지가 않죠. CO의 경우에는 그러한 리미테이션이 없다. 내가 굉장히 CO 가스를 충분히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온도를 갖다가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철강 재련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오케이? 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걸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하나, 이 철강, 포철 여러분들 아직 안 가보셨죠? 먼저 여러분들이 그 뭐냐, 3, 4학년 돼가지고 이제 견학 같은 거 가고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영광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텐데, 그 안에서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산화철을 집어넣어서 금속을 갖다가 뽑아내는, 철을 뽑아내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온 익스트랙션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그거를 좀 스케매틱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될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감이 있을 거예요. 어, 보는데 이제 이분이 That not all metals are of the same reactivity. 인도 분이세요. Metals is very hard and 그래서 strong 뭐 to 이게 8분 너무 여러분 쭉 한번 보시는데 그냥 뭐 대충만 얘기를 하면은요. difficult to handle and at the 뭐 same 굉장히 time 이제 힘든 still 과정 용광로고요. 위에서 이제 뭘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한번 쭉 보면은 넘어가고 이걸 블라스트 퍼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it can be extracted 어, from 헤마타이트, magnetite. 헤마타이트하고 마그네타이트로부터서 이제 철을 갖다 뽑아내는 거고요. 이게 그 처음 위에다가 이제 그걸 넣어줍니다. There's calcium carbonate. 자, 그럼 코크를 집어넣어 주죠. 이게 코크가 그 방금 말했다 이제 CO 가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우리가 숯덩어리들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주고 또 라임스톤이나 CA, CO3 저걸 왜 하더라? 저건 나중에 뭔가 또 필요해 저런 것도. 예. CA, CO3를 넣어주고 라임스톤 넣어주고 같이 넣어줍니다. To the iron ore. Okay. 이게 이제 아이언 오어 Has a temperature of 400 degrees Celsius. And 400도씨. this is provided through pumping hot air. So here there's hot air pumped through. Okay. Now, and now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actions that occur. And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온도에서 이제 이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이제 탄소가 타가지고 CO2 가스들이 나오고요. thus, 이게 CaCO3는 이제 어떤 이런 또 가스가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은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어떤 것들 넣을지, 뭐 어떤 양을 넣을지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레시피가 되겠습니다. CO 가스가 나오고요. this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CO 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갖다가 이제 철을 갖다가 이제 액체 상태의 철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 CO2 가스 되고 이런 거고요. the calcium oxide produced here 그리고 칼슘 okay, 옥사이드하고 아마 with SiO2하고 the impurities is silicon dioxide SiO2하고 돼가지고 and 슬랙이라고 하는 CaSiO3 이런 베이스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그래서 이 퍼니스에 보면 이쪽에 이제 그 슬랙이 아마 밀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기고 아래쪽에 저기서 이제 녹은 이 철이 이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이 밖으로 리퀴드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The and the gray color is the molten iron. So this is the molten iron, and that one is the slag. Well, let's go over this again. I know it was a bit messy, but let's go over it again. Well, we 좋습니다. okay. 충분합니다. 예. Iron is extracted from it.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와 같은 이제 재련의 그런 과정들에서 연력학적인 어떤 우리가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쭉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리고 다분히 이제 여기 나온 엑서사이즈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것들 염두를 해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문제를 몇 개를 풀 겁니다. 딱 세 개를 풀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뭐지 네 번째 거를 가져왔고 연습 문제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뭐랄까 좀 이렇게 유용할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연력학에서 가장 이제 뭐랄까 좀 약간 마지막 킬러 문제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에서는 한 문제 정도를 내려고 해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막 엑서사이즈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되게 프랙티컬한 문제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뭘 물어보냐면은, 리덕션, 환원 효율을 H2하고 CO 둘 다 우리 환원시킬 수가 있잖아요. 금속에서 산소를 빼가지고 이제 환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일 것이냐. 특히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를 내가 이제 이그젠플로 했을 때, 이제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CO5하고 CO가 반응을 하면 CO 메탈하고 CO2가 만들어지고요. H2가 들어가면 CO하고 H2O가 이렇게 식으로 둘 다 메탈을 환원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당 내가 이제 1몰의 CO를 집어넣으면은 과연 1몰의 CO가 나올 거냐? 1몰의 H2를 집어넣으면 1몰의 CO가 나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거가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내가 CO를 일몰 집어넣는다고 전부 다 CO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가 지금 우리가 가스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그래서 CO5하고 CO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CO 가스와 CO2 가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CO를 집어넣으면은 일부는 CO2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CO만 내가 다 집어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 평형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CO, CO2에 이 글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B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내가 아하,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게 이가 환원을 해가지고 CO2로 갔는지 얼마가 그렇지 못하고 남아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내가 그 가스파이즈의 그 이제 그 비율을 갖다가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일단 조금 아래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온도를 두 개를 했다고 치죠. 저 고온이 있고 약간 낮은 온도가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선은 CO를 갖다가 보면은요, 코발트 옥사이드가 이제 환원이 되는 그 반응이 되겠고, 델타 표준 깁스 에너지 체인지, 그 다음에 1673켈빈에서는 그럼 델타 G가 이제 요렇게 마이너스 2347이 줄이 생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퀄리브리엄 컨스탄트 K는 이제 내가 로그를 뒤집어 가지고 5.4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O가 요거가 뭐냐면은 근데 지금 이게 뭐 CO2가 반응이 그 프로덕트이고 CO가 이제 이거니까 CO분의 CO2가 되겠죠. 그죠? 요의 B가 5.4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B가 분압의 B는 결국은 몰수의 B가 되는 거죠. 가스페이스 안에 CO하고 CO2의 B가 1대 5.4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데 내가 바깥에서 1몰의 CO 를 집어 넣어주면은 그게 요 다시 내가 내 평형을 이래가 약간 더 내가 이제 이 바운더리가 조금 더 내가 그 코발트가 조금 더 생기겠지. 1몰 그러니까 비슷하게 좀 생기긴 생길 텐데 어쨌거나 여전히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CO하고 CO2가 요 비율에 맞춰져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몰의 CO가 들어가면은 그중에서 6.4분의 5.4의 CO2가 나오고 6.4분의 1.0의 CO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전히 내가 평형을 맞춰주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간 것 중에서 그냥 CO로 나오는 거는 환원을 못 시킨 거죠. CO2로 나와야지 이게 환원을 시킨 거니까. 그죠? 그래서 6.4분의 5.4몰의 그 CO가 환원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다시 말하면 0.844몰의
코발트가 환원됐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H2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H2는 뭐냐면은 COO하고 H2가 반응해서 CO 플러스 H2O거든요. 그럼 델타 G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러면 요 주어진 온도에서 K는 19.1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똑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19.1에다가 2를 더한 20.1분의 19.1만큼이 H2O가 된 거고, 나머지는 여전히 H2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환원을 시켰다는 거죠. 그죠? 조금 더 많아요. 0.95. 앞에서는 0.844였었고, 그죠? 자, 그래서 요 온도 1673 켈빈에서는 H2가 CO보다 더 효율적이다. 1몰이 들어갔을 때 더 많은 내가 이제 환원을 갖다가 더 많은 몰수의 금속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내가 똑같은 계산을 반복할 수 있어요. 873 켈빈에서 델타 G 여기하고 여기 델타 G를 다 새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그때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H의 그 수소의 이제 비율이 43.5, CO가 132가 돼 가지고 얘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하기 1 해서 133분의 132가 53.5분의 43.5보다는 더 큰 거예요. 그로 조금 더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CO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온과 저온에서 그 효율성이 이제 뒤바뀌었는데 그걸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내 CO하고 H2O 둘 사이에 그냥 그러니까 CO가 물을 만나서 CO2로 산화가 되고 H2O가 환원이 되는 요 반응을 보면은요. 요 반응에 델타 G가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가 이게 1127 켈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직선이 마이너스를 갖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아래쪽 저온 쪽에서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른쪽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죠. H2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고요. 고온에서는 왼쪽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CO 플러스 H2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 저온에서는 CO가 산화되는 게 더 안정하고 고온에서는 H2가 산화되는 게 더 안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온에서는 CO가 산화되는 게 더 안정하고, 그죠? 고온에서는 반대. 그렇기 때문에 저온에서는 지금 CO가 더 산화력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세로가 더 환원력이 더 좋은 거고, 산화가 더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제 고온에서는 이제 H2가 더 이제 그 환원력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서 시험 딱 내기 좋은 그런 문제. 아까 우리 그 그래파이트 그 되게 이제 좀 작게 이게 그 이제 퍼니스를 갖다 좀 작게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해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다 지금 이제 우선 내가 해서 지금 이제 환원을 시키는데 이제 CO뿐만 아니라 H2도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스 믹스처가 CO, CO2, H2, H2O가 있는데 내가 처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CO 가스하고 H2를 갖다가 1대1로 청결을 섞어가지고 전체 기압을 1기압으로 해가지고 내 믹스처를 만들었어요. 우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 그냥 그 가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분압을 구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거는 CO2하고 H2만 들어갔지만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CO2하고 H2가 반응해서 CO가 환원되고 H2가 산화되는 거. 요 반응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반응을 갖다가 그럼 이 반응을 통해서 얘가 이제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성분이.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이걸 계산해 보면은 1000켈빈에서 이게 4,000주울인데요. 4,000주울. 4,000주울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오게 되고, 자, 그다음 또 다른 어떤 게 이건 우리가 좀 초기 조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CO2하고 H2가 1대1로 섞었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반응물이 1대1로 들어갔어요. 그럼 프로덕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CO2하고 H2는 1대1로 반응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CO2하고 H2의 개수는 같아야 되고 분압도 같아야 돼요. 그죠? 1대1로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내가 CO하고 H2O도 1대1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분압은 같아야 돼요. CO하고 H2O의 분압 또한. 그죠? 자, 그래서 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압력, 토탈 다 썸한 거가 1이다 라는 거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제 위의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H2하고 H2만으로 내가 이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C하고 CO2를 살아 없애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남은 거는 뭐냐면은 반응상수죠. 이게 이제 평형 에너지에서 우리가 이제 쏘리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이제 내가 분압들로 표현하면 다 가스 페이즈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H2하고 H2만 표현되고 여기로부터서 이제 이렇게 빼고 그다음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델타 G로부터서 이제 0.618이 나오고요. 요거를 2차 방식은 풀 필요 없죠. 스퀘어루트 취한 다음에 값을 구하게 되면은 H2가 0.28이고요. H2O가 0.2 그리고 이제 그거는 CO2하고 CO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각각의 분압이 구해졌어요. 이게 대충 비등비등하죠. 네 개가. 자, 우선 여기서 내가 왜 O2를 고려하지 않았냐? 왜 O2를 고려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O2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응? O2를, 지금은 그래파이트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CO2하고 H2만 집어넣었을 때 O2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는데, 예? 예, 너무너무 작아서. O2는 너무나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계산을 해봐도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H2 같은 게 있고 막 그러면은 그래서 O2는 뭐 계산을 내가 넣어서 당연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하나마나 이거에 그 파셜 프레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보통은 그냥 없는 듯이 그냥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가스를 내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믹스처를 갖다가 리지드 베셀에 넣는다고 했어요. 리지드 베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가 이제 용기에 집어넣는데 그 용기는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딱딱한 용기예요. 리지드 베셀이에요. 그 안에 이제 내가 요 컨디션에 있는 기체를 딱 집어넣었어요. 이게. 자, 거기에다가 내가 또 뭘 집어넣냐면은 칼슘 옥사이드를 집어넣었어요. 칼슘 옥사이드. 이게 산화물이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를 갖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현재 지금 가스가 CO, CO2, H2, H2O가 있고, 지금은 이제 그래파이트는 생각하지 마요. CO, CaO만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죠? 자, 그럼 칼슘 옥사이드가 여기 있는 이 기체들하고 반응해서 그러면 어떤 반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내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럼 가능성이 이제, 세 개 중에 이제, 세 개가 이제 가능한, 뭐, 좀 더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세 개를 갖다 고려를 해봤어요. 자, 뭐냐면은, 첫 번째는 CaO하고 반응을 해서, 카바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칼슘 카바이드가 생기는 거.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이게 반응해가지고 칼슘 하이드레이트가 생기는 거. CaOH. 그 다음에는 CaCO3. 아까 우리가 라임스톤이라고 말했던 거. 그거가 생기는 거. 요 세 반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게 더모다이내믹 스테이트들이 있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원래 좀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 칼슘이라는 거가 이런 식의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어. 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생길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반응식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칼슘 이제 카바이드가 생기려고 하면은 CO가 반응을 해가지고 CO2가 만들어져 이런 반응식. 여기에다가는 이제 하이드레이트를 하려고 하면 이제 H2O가 들어가서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CO2가 들어가서 들어가는 거. 요 세 가지를 내가 이제 반응을 갖다가 이제 반응식을 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깁스 에너지를 이제 테이블을 뒤져가지고 계산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반응, 1번 반응, 칼슘 카바이드가 생기는 거는 내가 1000켈빈, 지금 온도가 1000켈빈이죠. 1000켈빈에서 이게 반응 에너지가 지금, 표준 에너지가 263200, 이렇게 26만 3200줄이에요.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평형상수 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RT에 지금 요거 해보면은 평형상수 값이 요건데 요거는 지금 이게 프로덕트가 CO2에 이제 3개의 3CO2니까 PCO2의 3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액턴트는 이제 CO의 5승이 되는 거죠.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CO하고 CO2 요거가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이퀄리브리엄 가져왔죠.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뭘 보느냐면 지금 이거가 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이걸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요걸 가지고서 요 반응에 대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은 0.28 이게 지금 CO2가 0.28이고요. CO가 0.2잖아요.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뭐 1에 비슷한 그런 값인데 이거는 K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Q가 K보다 크다? 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Q가 지금 K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리버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워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반응, 아까 내가 봤던 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런 거가 있으면은 역방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은 이런 물질이 가능은 하지만은 현재의 우리가 그 가스 페이즈의 그 분압들로 봤을 때는 이런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안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없앨 수가 있고요. 2번 반응도 계산해 보면은 평형상수가 0.0337. 그럼 이거가 이제 이건 뭐냐? H2O가 지금 이제 리액턴트 있으니까 그거의 역수가 되잖아요. 0.22분의 1이죠. 얘는 얘보다 더 작죠. 크죠. 역수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워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고요. 3번 반응만이 지금 K에 비해서 Q 값이 지금 더 작기 때문에 이게 순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평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만 일어난다. 그래서 CaCO3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더 이제 하나 더 줘봅니다. 뭐냐면은, 어, 자, XS CaO를 넣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CaO를 갖다가 왕창 집어넣어서 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도저히 100%다 CaCO3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요 방향으로 쭉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될 텐데, 이게 지금, 끝까지 못 가고 결국은 이제 쭉 이제, 이 카보네이트를 만들다가 어느 순간 스탑이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양의 CaO를 내가 넣었다고 쳐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어떤 기체의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반응이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이퀄리브레이션이 지금 CaO하고 CaCO3가 지금 반응까지 못 갔으니까 여전히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3번 반응이 이 3번 반응이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CO2 가스의 분압이 이거에 이제 그 0.28, 이, 그게 아니라 요거의 역수 분비한다. 요거의 역수, 그죠? 요거의 역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만이 얘가 평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0.053 ATM이에요. 굉장히 원래 0.28인가 그랬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자, 그런 상태, 그건 내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이게 이퀄리브레이션을 이루고 있죠. 이 네 개가. 그죠? 그러니까 요 평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CO2가 지금 원래 것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리액션이 지금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좀 일어나게 이제 될 텐데요. 어, 우선 내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H2하고 H2O를 보니 수소는 지금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렇다는 게 수소의 이게 H2하고 H2O는 H2하고 H2O는 내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H2는 어딴 데로 안 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H2 분자의 개수와 H2O의 분자의 개수 그리고 볼륨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배슬이 찌그러지지 않아요. 딱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볼륨이 같아요. 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에 지금 그 개수와 같고 볼륨이 같다는 얘기는 분압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처음하고 끝하고. 왜냐하면 이게 그 반응을 해서 이게 개수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합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 분압의 합, H2하고 H2O의 분압의 합, 원래 0.5 ATM이었어요, 그게. 이게 0.5 ATM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평형에서도.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CO하고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차피 CO하고 H2하고는 1대1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수가 변한다고 하면은 이게 CO하고 H2오의 개수는 동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CO2만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CO하고 H2O의 분압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H2O의 분압은 0.053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변수가 4개인데 식이 3개고 하나만 더 구하면 되죠. 그거는 뭐냐면 요거의 평형식이 되겠죠. 이 평형식이 보면은 이거는 이제 똑같이 0.618이 되고 다른 거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제 H2O하고 뭐 CO 계산하고 쭉 계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압력이 0.666 원래는 1ATM이었는데 내가 이제 이게 줄어들면서 이게 지금 이제만큼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분압은 이렇게 되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어. 끝이야. 이게 마지막. 아마 요 문제에서의 서브 퀘스천의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래파이트를 갖다 왕창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래파이트를 왕창 집어넣어서 내가 이거 갖다가 액세스하게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다 태우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압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여튼 반응식만 잘 따지면 돼요. 그래파이트하고 CO2가 돼서 CO 가스가 나오는 이제 그런 반응이 우리가 들어갈 거고 반응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800. 그래서 이제 평형상수로 붙어서 이제 둘 사이에 이런 CO하고 CO2 사이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CO는 내가 이미 주어져 있죠. 여기에서. CO2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전히 지금 CaO하고 CaO3는 여전히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라서 요거는 내가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CO를 갖다가 0.82으로 내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지금 수소는 전혀 여기서 인볼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둘을 합친 거 H2하고 H2를 합친 거는 여전히 0.5 ATM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제 그 반응 전체 우리가 가스 이 네 개의 이 가스들의 평형 상태의 그 방정식으로 붙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죠? 재밌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마지막 문제. 아, 힘들다. 자, 연습 문제 하나 가져온 건데, 어, 이것도 여러분들 비슷한 스타일, 다 비슷한 스타일이고, 여러분 잘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이제 빤한 거긴 해요. 여러분 잘 여기서 이렇게 이제 북키핑을 잘 하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나오는 그런 어떤 응용이 돼가지고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매그네타이트를 갖다가 이제, 컨티뉴어스 레 어떤 가스를 내가 이제 메탄가스를 쭉 집어 넣어가지고 얘를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금속에서 내가 이제 아까처럼 몰튼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매그네타이트에다가 쏙 이게 CH4를 쭉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그냥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군데군데 이제 산소가 빠져나가면 철만 남으면 이게 얘가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고체이기 때문에 구조가 찌그러지지 않고 중간중간 보이드가 생기는 산소가 빠져나와가지고 그런 스펀지 같은 그런 실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건 아니지만은 약간 상당히 보이드가 많은 그런 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펀지 아이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메탄가스가 되겠고요. 그 메탄가스가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 CH4, 이 메탄가스가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거가 지금 환원을 시키는데 여기는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지금 CO, CO2, H2, H2O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메탄가스는 거의 다 소진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1몰의 철을 뽑아내기 위해서 메탄가스가 몇 몰이 필요하겠느냐를 갖다 계산하는 겁니다. 어, 자, 그래요. 자, 이것도 몇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방법은 지금 가장 좀, 뭐랄까, 단순한, 간단하게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겠고요. 산소를 갖다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산소를. 자, 뭐냐면, 이제 철하고, 이게 산소가, 여기는 없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낮은 압력이긴 하지만 산소가 이제 있기는 있겠죠. 그죠? 자, 그걸 이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이 산화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걸로부터서 이제 우리가 옥시전의 파셜 프레셔 이게 지금 철하고 FeO3O4가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로부터서 이제 옥시전 압력에 대한 내가 이제 평형 압력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H2하고 O2가 반응을 해서 H2O가 오는 요 관계식으로 붙어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지 그 깁스 에너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앞에서 구했던 PO2를 넣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H2하고 H2의 B가 나와요. 이 분압이 B가 나오는데 그게 0.184가 되고요. 실은 이 분압의 B라고 하는 거는 실은 분자의 개수의 B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산기체로 생각을 하면은. 그죠? 그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H2하고 H2의 B가 뭐 이렇게 0.184니까 이제 그걸 내가 이제 합을 1로 맞춰보게 되면은 둘 사이의 B가 0.155 대 0.845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하고 CO2를 갖다가 이제 둘 사이의 비를 갖다가 또 비슷한 식으로 O2를 타고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식으로 하면은 CO하고 CO2의 그 개수의 비가 0.458 대 0.54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빨리 나오고 있는데 어떤 흐름만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실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뭐냐면은 자, CH4가 1몰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는 보면은 이게 핵심은 거예요. 여기 지금 C하고 H가 들어갔는데 지금 얘는 산소하고 철하고 산소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C하고 H는 몽땅 다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CH4는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다 여기 있는 카본이나 하이드로젠으로 찢어 나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1몰에 CH4가 들어갔다면 1몰의 카본이 있는 거죠. 1몰의 카본이 있는 건데 내가 지금 그러면 카본이 갈 때는 CO2하고 CO밖에 없는데 그 둘 사이의 B가 지금 0.458 대 0.542니까 다시 말하면은 1몰 0.458몰의 CO2와 0.542몰의 CO가 만들어졌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여기는 하이드로젠이 완전히 다 이제 소진돼 가지고 하이드로젠은 어디로 갔냐면은 H2하고 H2O로 이렇게 나눠져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H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몰의 이게 도합 2몰의 H2가 이게 2몰의 이거가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H2O, H2인데 내가 H4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배의 0.155몰의 H2O와 두 배의 0.845몰의 H2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는 내가 CH4가 사라졌다라는 걸로부터서 나와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계산해 보면은 산소는 그럼 어디서 왔지? 산소가 어디서 와야 돼요. 총 얼마가 왔냐면은 산소가 1.768몰의 산소가 왔는데 이거는 CH4가 공급하는 게 아니죠. 이 산소는 어디에서 와야 될까요? 산화철에서 와야 돼요. Fe3O4에서 산소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가스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철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매그네타이트니까 매그네타이트는 이게 완전 철로 간다고 하면은 1몰의 매그네타이트가 3몰의 아이온하고 4몰의 옥시전을 가거든요. 근데 지금 1점 다시 말하면은 옥시전 하나당 4분의 3몰만큼의 철이 생기는 거예요. 옥시전 하나를 1몰을 빼면은 4분의 3몰의 철이 생기는 건데 내가 1.768몰의 산소를 뺐죠. 곱하면은 1.326몰의 철이 나오는 거예요. 1몰의 CH4가 들어가면은 1.326몰의 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뒤집으면은 1몰의 철을 내기 위해서는 이거의 역수가 되는 0.75몰의 CH4가 소모가 됩니다. 오케이? 그렇고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근데 솔직히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결국 다 똑같은 논리, 그러니까 평형 상태이고, 저기 평형상수를 계산을 하고, 평형식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깁스 에너지는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타고 들어가면은, 실은 이런 문제들 갖다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 네. 하여튼, 요걸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